BTS가 요새 우리 한국의 방탄소년단, 그 방탄소년단의 아미라 그러죠, 팬들. 방탄소년단이 왜 우리 한국에서는 그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대해서 놀라워하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오징어 게임, 뭐 지옥,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압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들 그 성공한 사람들조차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오래된 글인데 2019년도에 기자가 기자가 왜 내가 BTS의 팬이 됐는지를 쓴 글이 있는데 굉장히 솔직한 글인데 이 글을 분석하면서 지금 이 한류의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을 분석하는 진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지금 온 이 한류의 한국 문화의 어떤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목은 원래 이분의 제목은 I wasn't a fan of BTS and then I was. 나는 BTS 팬이 아니었는데 그런 다음에 팬이 됐다. 이렇게 제목을 썼지만 이건 그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죠.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이런 식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겠죠. BTS는 예술 형식의 창조를 통해서 미래의 인류를 위한 새로운 세계관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인가. 이게 지금 그때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됐죠. 이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이 글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먼저 하고 읽겠습니다. 이게 비틀즈 1960년대 비틀즈하고 비교를 많이 되는데 비틀즈도 보이밴드였고 이 사람도 보이밴드니까 이 비틀즈단에게 바로 포스트모던한 사회에 대중화가 됐던 시대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BTS의 중요한 점은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 기존의 작품, 그다음에 성인 관객인데도 10대 여성 팬처럼 경험한다는 것. 또 하나는 사회적 경계선을,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적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거는 이제 기존의 그 사회의 편견과 계급제도의 심리학을 거부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 다시 읽을 텐데 우선 요약을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를 대표해 혁명적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새로운 세계관의 프레임을 사적이고 공적인 측면에서 전달하는 철학적 메시지가 있다. 해설을 먼저 해고 읽어야 이 글이 이렇게 부드럽게 써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내가 요약하고 이해한 걸 먼저 보여주고 원문을 거꾸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BTS의 그 사회적 의식 있는 가사들 또는 또 정신건강 등에 대한 정신질병에 대한 타부에 대한 개방성, 또 젊은이의 투쟁에 대한 공감, 또 자아사랑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BTS의 또 하나의 매력은 비전통적인 남성성이죠. 남성성이라는 게 막 마초로 얘기되는 근육질.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네, 기쁨에 넘친 공연 또는 스토리텔링이 아주 복잡하다는 거. 그런 식으로 어떤 고백을 보는데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좋아하지 못하게 하죠. 나이 든 여자가 좋아하면 그죠? 근데 일본의 아줌마들이 한국의 한류를 좋아하고 또는 이번엔 서구의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그죠? 네. 그거를 이제 시크릿 가베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기존의 세계관의 천박한 층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천박한 그 기존의 세계관의 어떤 천박한 문화 그러면 이제 길티 플레저라고 그러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즐거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의 증상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되는 세련된 철학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단순한 대중문화 그런 시간 때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천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충의들, 그런 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세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 그 BTS의 팬 그룹이죠, 이름이죠. 그게 이제 종교 집단 같은 어떤 그 컬트와 같은 자비와 사랑의 다문화 공동체가 된 게 아니냐. 원문을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원문을 읽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미리 읽었던 구체적인 이거 읽다 보면 여기는 구체적인 것들만 있어서 이게 추상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읽어서 어, 그런 거 생각하는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I was a fan of BTS and then I was 그래서 이게 BTS의 팬이 된 얘기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 팬이 됐고 문화적 의미는 어떤가? 특히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분석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BTS가 시작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시작한 그런 홍상수 감독의 그 영화들로 시작한 그런 새로운 영화 문법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일상적인 어떤 천재 소위 천재 소수의 천재들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의 어떤 힘의 결과라고 볼 때 한국 문화 전체의 힘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미리 읽은 내용들을 좀 한번 얼개를 미리 제시해 봤습니다. The Korean groups, supergroups devoted to following, 그러니까 헌신적인 어떤 추종자들, 팬들, and chart topping success, 차트를 꼭대기를 점령하는 거죠. 그런 성공이 have won them comparisons to the Beatles, 비틀즈와 비교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옛날에 얼마나 유명했냐면 비틀즈가 이 얘기를 하나 하면 쉽게 그 비틀즈의 유명한 점을 얘기했어요. ABC라는 단어를 썼어요. 20세기는 ABC의 시대다. ABC. ABC. 20세기는 ABC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20세기. 20세기. ABC의 시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20세기 ABC의 시대이다라고 말했을 때 A가 뭐였냐면 원자폭탄이에요. 아토믹 밤. B가 뭐냐면 비틀즈예요. 더 비틀즈. C가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비틀즈가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겠죠. 원자폭탄과 공산주의. 20세기의 특징이죠. 거기에 비틀즈가 들어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고 20세기를 설명하는 글들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정도의 비틀즈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음악, 그 음악의 리듬, 기본 리듬이 이 비틀즈부터 바뀌었거든요. 물론 비틀즈가 만든 건 아니지만 비틀즈가 주류로 만든 거죠. 엘비스 플레슬리가 먼저다 그런 소리가 있죠. 로큰롤이. 그렇지만 비틀즈가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BTS가 비틀즈하고 비견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교인지. 그냥 한국 문화가 한국이 좀 성공했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왜 그런 파워 힘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설명할 의무가 사실은 거꾸로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이런 방탄소년단이나 봉준호 감독이나 홍상수 감독 같은 사람들이 또는 지옥이나 그 오징어 게임의 그런 감독들이 이루어놓은 그런 업적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하는 의무는 우리 소위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생각한다는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I was already yawning when I sat down to watch Saturday Night Live one evening this last April. 토요일 밤, 우리나라도 있죠. 토요일 밤에 되면은 음악 프로, 토론 프로, 오락 프로들이 많죠. 배구 같은 것도 있고. 지난 4월 달에 어느 날 저녁에 보려고 앉아있을 때 I was already yawning. 하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the host that night was Emma Stone and the musical guest was BTS.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았다기도 하고 또는 피곤했다는 거죠. 토요일 날
그날 밤에 저 호스트 손님은 에마 스톤은 유명한 여자 배우죠. 그다음에 음악으로는 에마 스톤이 이제 막 인터뷰하다가 이제 중간에 BTS가 음악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죠. 이 세튼 라이브 나이트 라이브라는 프로가 그러니까 대담을 하고 막 사람들이 대담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 그런 프로 요새 많죠. 인터뷰하는 거 보고 그러다가 중간중간 음악을 보여주는데 그 음악을 공연하는 사람이 BTS였던 거예요. I knew little about the seven-member South Korean supergroup. 나는 이 7명의 멤버로 된 남미국의 슈퍼그룹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었던 거지. Even though they had millions of fans worldwide,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팬이 있었지만, released multiple Billboard 200 chart toppers, 빌보드 200이 차트에 몇 개, multiple 많이, 여러 개 나왔고, and recently delivered a speech at the United Nations. UN에서 연설까지 했다는 거죠. On Twitter, I saw plenty of enthusiasms.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봤고, 트위터에서, but also mocked. 근데 또 비꼬다, directly BTS and their followers. 조롱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것도 봤다는 거죠. While I knew that it would be for the first K-pop act to perform on SNL. Saturday Night Live에서 첫 번째로 공연하는 K-pop 아티스트의 행위였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I had never listened to the BTS song before. 옛날에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Before Stone introduced the first musical break. 그러니까 에마 스톤 배우가 여자 배우가 그 첫 번째 음악 공연하는 걸 휴식 시간이죠. 에마 스톤 인터뷰하는 중에 하니까 에마 스톤이 말하자면 주인이니까 그렇게 소개하는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 이 오후와 backing vocals flowed in. 그러니까 오와 하면서 그 목소리,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목소리, 그런 배경음악의 목소리가 floated in, 흘러들어오고, 그다음에 teasing bass line began. 그러니까 즐거운 어떤 재밌고 놀리는 듯한 어떤 음악이 연주가 as the light went up to reveal seven figures 7명의 인물의 모습을 드러낼 때 빛이 쫙 조명이 퍼져가면서 그럴 때 그런 음악들이 들렸다는 거죠. Their backs to the camera. 카메라에 등을 쥐고 있었고, in the dark suits, 어두운 색깔 양복을 입고, an array of hair colors. 머리 색깔이 여러 가지 다양했다는 거죠. They sway from side to side. 이쪽 저쪽으로 몸을 흔들면서 and spun around. 그러더니 빙글 돌아서. And then the one with pink hair. 핑크 색깔의 머리를 한 사람이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 If you want, you can watch the video of BTS performing their breezy pop confection Boy with Love on YouTube. 유튜브에서 바로 아주 경쾌하고 멋있는 팝 음악, 아주 정교한 음악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 제목이 바로 그때 했던 거, 그 공연했던 거, Boy with Love. Where it had 12 million views, 2,100만의 뷰가 있고, making it by far the most popular musical appearance SNL has updated to date. 오늘날까지 SNL이 업데이트한 가장 퍼퓰러한 음악 공연이었다는 거예요. You might love it. 사랑할 수도 있지만 it might not be your thing. 네가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Or it might not be your thing. 네가 좋아하는 것도 아닐 만해. But 그렇지만 anyway, something about BTS intrigues you anyway. 좋아하는 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당신으로 하여금 아주 강하게 투기 같은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Like their synchronicity. 그들의 이렇게 화음을 맞추는 거 동시에 synchronic하게 and their good looks 잘생긴 거 or the fact that they dance hard
while singing and rapping live.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노래하고 래핑을 하면서 그러니까 힙합 음악 같이 이렇게 랩 음악을 하면서 그런 걸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춤출 수 있다는 거에 응? 그런 사실들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or how when the song ends 그다음에 이 노래가 끝났을 때 the guys stretch their hands towards the crowd.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쭉 뻗치는데 그 소년들이 하는 애들이 beaming and bowing and cheers down out. Yeah, thank you. 그들이 고맙다고 말하는 거를 고함 소리, 좋아하는 소리, cheers 하는 소리에 묻혀버리는데 beaming, 빛을 발하면서 만면의 미소를 지면서 bow,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다. Before that night, 그날 밤 전에 I wasn't a fan of BTS. BTS 팬이 아니었다는 거. After seeing them perform Boy With Love and their 2018 banger, Mic Drop. 그러니까 Boy With Love하고 2018년의 히트작 Mic Drop을 공연하는 걸 본 다음에 I decide to at least learn their names. 이름이라도 알아야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죠. One week later, 한 주일 후에 I could tell you that BTS 리더는 24-year-old RM이라는 걸 알았고 who taught himself to speak English, 영어능으로 스스로 공부했는데 I watching Friends. 프렌즈는 미국의 그 드라마 프로그램이죠. 되게 그 대화가 많이 나오는 젊은 친구들, 남자 친구들, 특히 여자 친구들의 그 의정 관계 그런 얘기들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지금 또 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Then there are Jin, Suga, J-Hope, 지민, the pink-haired one from SNL, SNL 하던 그 사람은 지민인데 V, 정국 이들인데 all of whom do some mix of singing, dancing, rapping, producing, songwriting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랩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송라이팅도 하고요. After learning their stage names, 그다음에 이게 무대 이름을 알고 난 다음에 I observed their real names. 진짜 본명을 외웠는데 birthdays, 생일도 and personality quirks.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점, quirk는 기벽, 변덕,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점이죠. 별난 점, 다른 점. As well as their musical strengths and weaknesses. 음악적으로 강점, 약점들을. Because the groups lyrics were mostly in Korean, 대부분 한국말로 돼 있는데 그 가사들이 I picked up some 한글을 좀 몇 개를 알아서 and can now sing along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albeit imperfectly, 불완전하지만 too much of their discography, 그들의 음악에 맞춰서 I binged 폭식하다가 빈지죠. their weekly variety, 이거 여기서는 폭식하다는 게 빠져들어서 있다는 거죠. 많이 본다는 거예요. their weekly variety show, 매주 하는 버라이티 쇼에 등장하는 것들 보고 random 라이브 스트림 하는 거 임시 가끔가다 하는 그거 다 본다는 거예요. 뭐든지 폭식하고 뭐든지 다 찾아본다는 거예요. I bought merchandise, 상품들도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I became close friends with strangers over BTS. BTS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고 I traveled to another state to watch them perform in a stadium with 55,000 people. 5만 5천 명의 사람들과 스테디움에서 그들이 공연하는 걸 보기 위해서 다른 주로 여행도 간다는 거. 완전히 광팬이 된 거죠. To confess the details of my obsession. 옵세션의 그 자세한 상을 고백하는 거 이것저것 했다고.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라는 거죠. And given the stigma around fangirling. 그러니까 소녀애들 팬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오명 같은 게 있죠. 여자들 그걸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소녀들이 그런 거 오명 때문에 a little embarrassing. 약간 embarrassing
당황스럽긴 하지만 Yet my hope in the evolution from the non-believer to an army. 아미가 팬 그룹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던 사람에게서 아미가 된 이런 막 회오리 치는 소용돌이 치는 그렇게 진화 이런 것이 as the septet은 7명이니까 그죠? 셉 7명 septet은 7중주단이죠. 코어tet은 4중주단인 것처럼 septet's diverse and devoted fans are known. 그 7중주단 그러니까 BTS죠. BTS의 다양하고도 헌신적인 팬들이 알려진 이름이 바로 아미죠. Is a rare one. 이런 나의 변신이 이런 호야지도 확 바뀌었죠. 몇 달 안 되는 동안에 그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니다는 거죠. After exploding in global popularity in 2017, 2017년도에 그 세계적인 popularity가 인기가 폭발을 한 이후에 2017년도죠. The Korean idol group, also known as 방탄 boys, 이게 방탄소년단 제대로 BTS, 이게 BTS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거를 이제 원래로 말하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reached an even greater level of superstar this year. 금년도에는 이제 슈퍼스타까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2018년도에 they embarked 시작했는데 on a world tour and appeared on a slew of major US talk and award shows. 미국의 주요 톡쇼라 그다음에 이 시상식에 아주 많은 수많은 시상식에 등장했다는 거죠. Their latest record, 최신의 레코드, Map of the Soul, 페르소나,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라는 것은 made them the second group in history to have 3 number one albums in a single year. 한 해 넘버원 앨범이 3개가 되는 역사 속에서 그런 그룹은 딱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비틀즈였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비틀즈와 비교가 되게 된 거죠. So it was fitting that when BTS appeared on the Late Show in May, 5월달에 The Late Show에 등장했을 때, they did so on the same stage, 같은 스테이지에서 했는데, when Beatles made their American TV debut, 아메리칸 TV, 미국의 TV에 등장했을 때, 최초로 등장했을 때, 바로 거기서 parallel, 평행하는 거죠. That the episode embraced. 에피소드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앞에 그런 사건이 비슷하게 한 거죠. You don't need to like BTS. 알기 위해서 BTS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To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7 young Asian men. 7명의 젊은 아시아 사람들의 중요성. Who sing mostly in Korean. 한국말로 주로 노래하는데 being compared to the most famous boy band of all time TV, US 텔레비전. US 텔레비전에 등장한 가장 유명한 보이밴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보이밴드 비교되는 거. 이 비틀즈가 얼마나 유명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 미국이 데뷔했을 때 기록 영화를 한두 번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팬걸들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 지금 봐도 약간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다 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현상이었는지 모른다고요. All of which is to say that I'm not the only person.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who was captivated overnight by BTS. 하룻밤새 BTS에 빠져든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Plenty of recent converts. 최근에 수많은 그 개종자들이라고 하죠. converts, 개종자들이 have taken to social media to recount their own rapid transformation from novice to stan. novice가 초심자에서 stan은 광팬이죠. 광팬으로 변신을, 갑작스러운 변신 한 그걸 얘기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그런 거를 많이 본다. 홈이 나한테는 The Journey into BTS's genre bending web로. 그러니까 장르를 밴드라는 거 꾸버리다니까 그 BTS가 노래 부르는 게 기존의 장르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And their community of fan 그리고 그들의 팬들의 그 커뮤니티는 has present joy and intensity I never thought I've experienced as an adult listener. 그러니까 어른 시청자로서는 내가 결코 경험하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일상적인 용어로 써 있는데 어른 시청자들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이런 노래에 빠지는 것. 아까 내가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일본 아줌마들의 사실은 일본 아줌마들이 한국 드라마에 먼저 빠져서 그거를 딸들한테 가르쳐서 지금 일본의 한류가 지금 아주 보편화됐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즉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한 치기 어린 상황이 아니라 기존의 기존의 그 문화, 지금 현재 사회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하고 그거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르 밴딩 외부라는 이 단어도 중요한다는 게 기존의 장르, 그 음악의 장르를 바꾼다는 거죠. 그럴 만큼 변화가 이게 간단한 어떤 음악적인 어떤 성공을 넘어서서 문화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증상이다. 그런 증상에 선동에 선 게 이 대중음악이고 대중음악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고 사실 그게 그 정상에 서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거는 한국 문화 자체의 어떤 힘일 거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 하나의 예는 기존의 장르를 바꾼다. 기존의 개념을 바꾼다. 기존의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어, 자기 걸로 완전히 체득하고 있는 어른들을 변화시킨다.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한국 문화가 보여주고 있다는 걸 뜻해요. At times, I felt like I was violating some sort of social boundary.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인 경계, 바운더리,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걸 갖다가 위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근대 사회의 틀을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한류 문화가 기쁨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거다. 그럼 한류 문화의 어떤 점이 기존의 근대 사회를 벗어나게 하고 그것도 통쾌하게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각 분야에서 연구할 만한 필요가 있어요. I've learned though that being a fan of BTS means becoming infinitely familiar with the many prejudices and hierarchies of taste.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그 편견과 그 다음에 테이스트의 하이라르키, 위계 질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대 사회의 가장 문화의 가장 특징이죠. 고전 클래식한 음악이 있고 포퓰러 음악이 있다.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클래식한 음악은 훨씬 더 고상한 음악이고 중요한 음악이고 포퓰러 음악은 뭐 별볼 일 없는 음악이다. 이런 테이스트, 그런 테이스트 자체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걸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위반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casually belittle the thing you love. 네가 좋아하는 걸 갖다가 belittle, 리틀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넌 대중음악을 좋아하지? 야, 그걸 뭘 좋아하냐? 뭐 이런 거죠. 뮤지컬 좋아하지? 오페라 아주 고상한 걸 봐야지. 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이런 거, 그런 것들. BTS 음악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나를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거, 그런 느낌을 자꾸 갖게 한다는 거죠.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세계관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And then deciding none of it has any real power over you.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압력이 어떤 리얼 파워를 갖고 있지 못하다. 라는 걸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음악을 즐기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덜트 리스너로서 BTS의 팬이 된 거죠. In the beginning, 처음에는 I treat BTS like a puzzle to be solved. 처음에는 그러니까 풀어야만 된 퍼즐처럼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과는 전혀 안 맞는 거니까요. 그죠? I poured over. 그래서 자세히 공부한 거예요. 그것들이 생각해 본 거죠. 유튜브 컨텐츠, comments for phrases and terms I didn'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절이나 용어들에 대한 유튜브에 설명되어 있는 코멘트들을 막 꼼꼼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이런 뜻이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전국적으로 공부하게 만드는 거죠. What are people saying I purple you? 난 너를 퍼플하게 만들겠어. 라고 말하는 게 뭐냐, 이거. 퍼플이라는 게 BTS 색깔.
바꾼다는 거죠. What does it mean to have a bias or to be OT7? 이 편견을 가진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 편견, 이런 사람들하고, why is 정국 called 골든 막내? 황금 막내라고 한국이 불리는 이유는 뭐냐? 이거 다 BTS 관련 용어라서, 나는 BTS의 광팬은 아니라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짐작은 다 되죠. I watched not only music videos and performances, 뮤직비디오가 퍼포먼스를 볼 뿐만 아니라, but also meme compilations, 밈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많이 쓰는, 유행이 돼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을 모아놓은 거, 그런 것들. And dance pop practices, 그 다음에 또, 춤을 또 따라하죠. Interviews, and explanations of the complicated fictional universe learning through BTS work. BTS의 그 작품에 관통하는 그 복잡한 그 허구적인 유니버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인터뷰한 거, 그런 것들도 본다는 거. I try to approach the group with a distance that came naturally to me as a journalist.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는 언론인이니까, 지금 이제 이 아틀랜틱의 언론 기자가 쓴 거죠. 1년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는 거리를 두고 그 그룹에 접근을 했던 거죠. But that was probably informed by an inchoate desire not become a boy band fan. 그러니까 이 보이밴드의 소년 그 밴드 그룹이죠. 그게 팬이 되지 않으려는, 오케이? 그런 최초의 시장 단계의 욕망. 보이밴드 팬이 되면 약간 비웃음을 샀으니까, 전통적으로. 그게 이제 비틀즈 할 때도 그렇게, 본 사람들의 그렇게 보이밴드 팬이라고 약간 비웃음을 샀거든요. The more I dove in, 내가 빠져들수록, the less I cared. 덜 신경 쓰게 됐다는 거예요. I watched BTS perform their 2018 anthem Idol on a Tonight Show. Tonight Show의 2018년도에 엔심은 성가라고까지, 이 성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이돌 하는 걸 봤고, and wondered how their lung didn't explode from exertion. 그렇게 힘들게 있는 이것 따위에서 노력하는 exertion으로 그 폐가 안 폭발해 보이지 않는지 걱정했다는 거죠. I watched a sumptuous short film, 아주 화려한 쇼트 필름을,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죠. For their 2016 hit Blood, Sweat and Tears, and couldn't tell whether I was more impressed by the choreography or the high concept storytelling. 안무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안무 때문에 인상을 깊게 받는 건지, 아니면 고상한, 고급진 하이 컨셉 스토리텔링에 인상을 받은 건지, 둘 다 좋았다는 거죠. And I was entranced by the video for Spring Day. Spring Day의 비디오에 대해서도 매혹당했고, with its dreamlike cinematography and references to Ursula K. Le Guin and Bong Joon-ho's film Snowpiercer, 설국열차죠. 설국열차에 대한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그죠? 꿈 같은 어떤 시네마 촬영과 그런 걸 인용해서 리퍼런스 인용해서 한 거죠. When I learned that the video is often interpreted as a tribute to the school-age victims of 2014's Sewol ferry disaster, I replayed it and cried. 그 비디오라는 게, 그게 뭐냐면 2014년 세월호 참사, 그 고등학생들의 희생자에게 바친 헌사라는 그 해석된다는 거, 종종 그거 알고 난 다음에 다시 틀면서 울었다는 거죠. BTS was by no means destined for such heights. 근데 BTS라는 게 원래 그런 식으로 그런 높이를까지 운명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Having debuted 2014, 2010년대 데뷔했는데, with a tiny company industry ruled by three giant record labels. 세계 커다란 아주 큰 레코드사에 지배받고 있는 산업에서 아주 조그만 회사에서 사실은 데뷔했죠. Since at least 2017, 2018년 이후로 critics have been trying to formulate a unified theory. 그다음에 통합된 이론을 만들려고 비평가들이 노력했는데, to explain BTS success in the mainstream US music scene
in particular, 특히 미국의 주류 음악 씬에서 성공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eclipsing other K-pop crossovers, 그러니까 다른 K-pop 한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걸 설명하려고 통합대 이론을 하려고 노력을 2017년부터 해왔는데, 비평가들이 writers invariably point to the group's early adaptation and savvy use of social media to connect with fans. 팬들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를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요령 있게 이용을 했다. 초기에 아주 빨리 적용하고 했다는 거, 그걸 다 일률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Who have in turn helped BTS smash record after record. 그래서 그 팬들이 거꾸로 자기 차례가 돼서 BTS가 스매시 레코드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줬다는 거죠. Critics also mentioned, 또 비평가들이 합의해서 말하는 게 BTS socially conscious lyrics,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그런 가사들이라는 거죠. And their openness about taboo such as mental health, 정신과 질환에 대한 그 타부, 그런 거 보통 얘기 안 하고 피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막 개방적으로 얘기하고, their empathy for the struggle for younger generations, 더 젊은 세대들의 분투에 대한 공감, empathy, 같이 느껴주는 거죠. And their empathic message of self-love. 그들이 특히 강조하는 거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죠. 요 되게 중요한 말들인 게 전부 다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지금 사회를 대체하는 사회를 만들자, 그 소리죠. 요것들은 전부 다죠. BTS가 소셜리,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가사들 또는 그 정신질환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가 지금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타부를 깨고 새로운 세상을 읽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젊은이들이 그래서 가장 힘들죠. 젊은이들에 대한 공감, 그 다음에 그거를 자신이 잘못이 아니니까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새로 도래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BTS의 성공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BTS의 성공을 하게 만든 이런 작업들이 한국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탕을 두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 BTS 성공은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거는 BTS가 한 일이고, 이런 걸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거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Complicating their rise to popularity, of course. 그 다음에 이런 popular하게 된 인기가 있어지는 게 올라가는데 복잡하게 된 이유는 물론 the politics of any non-Asian group dominating the US chart. 어떤 미국이 아닌 그런 그룹들이 미국의 차트를 지배한 그런 것이 사회하지 않는다는 정책이죠. The South Korean music critic 김영대, 한국의 음악 평론가 김영대가 말하기를 told me that when he attended BTS first American performance in 2014 in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 2013년에 처음 공연했을 때, 미국 공연했을 때, a crowd of couple of hundred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이 seems huge to me, 대단히 많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2017 he attended Billboard Music Award에 갔을 때, BTS shocked viewers by winning the top social artist award를 받았는데, 브레이킹 저스틴 비버의 6년 동안에 계속된 거를 갖다가 깼다는 거죠. After the ceremony, 그런 시상식이 있은 후에 bewildered American journalist in the audience, 청중 중에 당황한 언론인이 asked Kim, 뭐를 물어봤냐면 explain why these guys were, who these guys were, 이 사람들 누구야 하고 물어봤다고 그러는 거죠. 설명해달라고 했던 거죠. Predictably, the win also led to racist backlash online from people scoffing at ASEAN One Direction. 아시아의 이런 에 대한 경멸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그런 백래시 하는 그런 차별적인 어떤 그런 것 갖다가 생겼던 거죠.
Such reactions stem from a cultural tendency. 이런 반응이 나온 이유는 문화적인 경향이 to see Asian music performance and non-English speaking artists in general.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 영어를 말하지 않는 예술가들 그리고 아시안 뮤직 퍼포 아시아 음악 공연자들이 인피리어하다고 생각하는 하는 경향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죠. 김이 말하기를 who recently published a book about BTS. 그 사람은 최근에 BTS라는 책을 냈다는 거예요. The American mainstream music industry, 미국의 주류 음악 산업은 is really hesitant to call Asian artist top star. 아시아 아티스트들을 탑스타라고 말하는데 주저한다는 거예요. They are okay with characterizing them as a subculture. 하위 문화로는 말하는데 그 특징을 찾는데 좋지만, or as an Asian American movement. 아시아계 미국인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Kim told me, but the entertainment industry always,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언제나 has to acknowledge and the hottest biggest thing whenever they like it or not.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This institutional conservatism, 이 보수주의, 체제 속에 있는 보수주의는 was precisely what the massive number of the armies, 많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미들이, 팬들이 were equipped to overcome, 극복해야 될, 했던 거죠. Kim said, by voting for BTS for top social artist로 투표를 하고, an award group had won 3 years in a row. 3년 동안 계속 받았는데, buying their music, 음악을 사고, streaming their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고, 그 다음에 fans forced industry to pay attention. 그래서 팬들이 이 음악 산업, 미국 음악 산업으로 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With that attention has come a resistance based not so much on BTS talent or music. BTS의 재능이나 음악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그 저항이 but on their identity, 팝 아이돌이라는 것, K-팝 아이돌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왔다는 거죠. For some, the group's Koreanness, 그 한국인이라는 것, is reason enough to dismiss them. 그래서 무시할 이유가 되는 거고, as one teen vogue piece, 그러니까 기사 하나가 teen vogue라는 기사 하나가 argued again after 뭐라고 주장했냐면 after an Australian TV network, 호주 TV에서 ran a xenophobic segment about the group. 이 BTS에 대해서 인종 혐오적인 발언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틴 보그의 기사가 주장을 했다는 거죠. 한국인이라서 그렇게 표현했다. Individual members are also regularly subjected to racist online attack. 인종차별적인 온라인 어택에 공격에 당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들이 이 BTS의 개인들이 It's common to see critics make snide comments. 그러니까 헐뜯는 말을 하는 거죠. about BTS에 대해서. 왜냐하면 because they youth, 젊다는 것, 어리다는 것. 그래서 젊다는 게보다 어리다고 말하는 거죠. they 보이밴드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헐뜯는 말을 하는 거죠. The author of a recent New York Times story.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She wanted to get after learning some people saw both Madonna and K-pop band of 20-something as legendary. 마돈나가 전설적이라고 말하면서도 K-pop 밴드 20-something 20대 정도 되는 K-pop 밴드를 갖다가 전설적이라고 말하는 거라서 입을 막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The tradition of sneering 보이밴드로 우습게 여기는 경멸하는 것, their fan은 who are often not always a young woman. 이게 이제 BTS에서도 그랬거든요. Is an old one rooted in ageism and misogyny.
나이죠. 나이. 그다음에 여성 혐오, 미소지니 그런 거에 오래된 비틀즈에도 그랬었는데 비슷한 그런 거 오래된 어떤 뿌리가 오래된 거죠. With this stigma extend to BTS. 그렇게 이런 오명 같은 것들이 이런 안 좋은 일이 BTS까지 연장된 거죠. 이분 SNS 프로모. 그래서 SNS가 그 광고하는 거, 프로모션하는 그 광고에도 played up the idea of army as mindless teen fangirls. 10대 생각 없는 그 여자 소녀 팬이라고 그렇게 아미를 갖다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프로모션 비디오도 그렇다는 거죠. Kim believes the boy band label isn't entirely accurate. 보이밴드라는 그런 레이블 라벨은 완전히 정확하진 않다. And Americans see handsome boys dancing together.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 소년들이 춤을 같이 췄을 때, for them that's obviously the format of the boy band. 보이 밴드의 포맷이 틀림없지만, but for Korean people and for fans, 한국인들이나 팬들한테는 they are more like a 힙합 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소년들이 춤추는 그룹이 아니라 힙합 그룹인데 with vocal abilities 노래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Who can also dance supremely well. 춤도 정말로 잘 추는 그거 추가가 된 거죠. For a lot of people, boy band would automatically discount their musical ability and authenticity.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보이밴드라고 말하면 음악적 능력이라든가 진지함, 그 정통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무시하는 약하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Because that level was so limiting. 그런 라벨을 붙이는 거, 보이밴드 라벨을 붙이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I tend to explain BTS's appeal like this. 나는 BTS가 왜 좋으냐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Imagine if the players on your favorite sports team, 네가 좋아하는 스포츠팀 선수들이 the member train like athletes at all. 왜냐하면 이 BTS 멤버들은 꼭 어떻게 보면 그 운동선수처럼 이렇게 훈련하니까. Also your favorite musicians. 좋아하는 음악 하는 사람, 가수라고 생각하고, the star of your favorite reality TV show. 네가 좋아하는 리얼리티 TV 쇼의 스타라고 생각하면, you also thought of them as family members. 그리고 또, 그 가족의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Even so, 그렇더라도 I can speak to what draws everyone to the group.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여기 빠지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Army is no monolith. 모놀리스 하나로 뭉쳐진 일체 하나, 모노 하나니까 하나로 뭉쳐진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Comprising follows of all ages, races, genders, nationality, and religious background.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현실인데 나이, 인종, 그다음에 성별, 국적, 그다음에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그런 추종자들이 다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미 또는 BTS가 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세계관의 변화,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의 인류 전체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BTS의 단독적인 영향은 아니고 BTS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서양 사람들과 달리 열광적인 호응을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는 요새 다른 영향을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한데 우리는 좀 더 냉담해 바른 이유가 너무나도 보통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게 왜 우리한테 보통인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특별한 일이 되느냐. 한국의 보통이고 당연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 그것들이 세계적으로 왜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고 그걸 설명해야 될 의무가 한국 문화에 있는 것 같아요. While the community's ethos of inclusion, 그러니까 BTS 아미들의 그 커뮤니티 공동체에 포함하는 어떤 풍토, one of the its strengths, 그 강점이긴 하지만 the size of the fan base also means that 그러니까 얼마나 팬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사이즈를 보면 그러면 ugly elements do exist. 어글리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internal disagreements can sometimes arise. 그래서 내부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for example, last weekend 지난주에는 it was announced that BTS would perform in Saudi Arabia in October.
10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연한다 그러니까 This prompted both elation from many Arab and Muslim fans in the region. 그 지역의 아랍과 무슬림 팬들은 뭐 좋아하죠. 환호하지만 from others who pointed 다른 사람들은 in part to the country's human rights abuses. 그 인권의 인권 유린한 그런 사태에 대해 지적을 하고 the fact that BTS raised 또 more than 2 million for UNICEF. 유니세프에서 200만 불 이상을 얻어줬는데 which is providing aid for victims of Saudi-fueled conflict in Yemen. 예멘에서 사우디가 일으킨 사우디가 그 연료를 부어놓고 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갈등의 에이드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런 걸 지적하면서 이게 두 개 양쪽 다 서로 불일치가 있죠. 의견의 불일치. Most new fans I've spoken with, however,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가 얘기한 사람들은 인터뷰한 사람들은 have described army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as unusually welcoming community. 드물게 환영하는 공동체라는 걸 that work to address both bad behavior within its ranks. 안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런 나쁜 행동들을 대처하는 잘한다는 거죠. 그렇게 like myself 나처럼 the writer editor 로라 허드슨 기자이면서도 편집자인데 first encountered BTS through SNL에서도 만났는데 posted about her experience on Twitter. 트위터에도 뭐라고 썼냐면 I wrote the tweet, then army came. 내가 그런 트위터를 썼더니 아미가 왔는데 Hudson told me, 나한테 말하기를 though she had covered other fandoms as a critic, 그러니까 음악 평론가로서 다른 팬 집단에 대해서도 내가 취급한 적이 있는데 she was taken aback by how open BTS supporters are. BTS 지지자들이 얼마나 개방적인지 알고 놀랬다는 거. People were like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냐면 yeah, it's great, love it with us. 그래 대단하지, 우리랑 같이 사랑하자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That's what I wish more fandom was like. 난 이렇게 팬덤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슨이. As a journalist, 언론인으로서, there's the immediate skeptical part of me, where I'm like, is it a cult? 나는 어떤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BTS 팬이긴 하지만 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종교의 컬트 같은 느낌, 소수 종교의 광적인 컬트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But if it is a cult, 만약에 그런 거라면 it seemed like one that focused on positivity and acceptance. 컬트 보통 그런 광신제 집단은 안 좋은 면에 집중을 하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acceptance 수용하는 그런 면에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우고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그런 컬트라는 거죠. 광신자 집단이라고 그래도 new and slightly older fans 그다음에 약간 나이 든 그런 팬이죠. 이 사람들은 we also talked about 둘 다 about not being able to have meaningful discussions about BTS with many people in our lives. 삶 속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는 BTS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어른들은. And about how tiring it is to constantly on some level be policing our enjoyment. 우리의 즐거움을 폴리싱 경찰이죠. 그러니까 경찰처럼 단속하는 거죠. 스스로 단속 어느 순간에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피곤한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after explaining all the things she likes about BTS를 좋아하는 걸 다 설명한 다음에 the non-traditional presentation of masculinity 이게 뭐냐면 그들의 비전통적인 남성성의 표현이죠. 남성적이 굉장히 근육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남성성을 보통 얘기하는데 BTS는 전혀 아니죠. 이게 이제 근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 8근대의 남성성의 모델일 가능성이 높죠. Joyfulness of their performances, 그들의 공연의 즐거운, the dizzying complexity of their storytelling, 이해하기 스토리텔링이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그렇죠. 지금 현대 근대 사회의 언어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설명해야 되니까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나의 설명도 약간 그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죠. 다 할 수 없단 말이죠. 지금 시대의 언어로 새로운 시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There are so many social forces, she noted, that get in the way of people allowing themselves to love what they love. 이게 이제 바로 그런 비판적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 허용하는 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런 사회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대중가요를 좋아해? BTS 좋아하냐고 일부러 방해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시대 정신을 아닌 정신, 그죠? 지금 시대가 아닌 정신에 대해서 아는 정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증거 중 반증 중에 하나예요. The simplest thing about it is 그거에 대해서 가장 단순한 거는 it makes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야. BTS 음악에 대해서 말할 때, but if it were also secretly garbage, 이게 쓰레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 이게 비밀스럽게 쓰레기라면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야 그거 시간 낭비야 쓰레기 같은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즐길 수 있겠냐 이거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BTS는 그렇게 시간 낭비인 대중음악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Writing, while writing this piece, 이 글을 쓰면서 I thought a lot about the concept of guilty pleasure. 그래서 이걸 guilty pleasure라고 그러죠. 죄책감이 있는 즐거움이죠. A term that doesn't quite right for what BTS is to me. BTS가 나한테는 바로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I don't feel guilty as much as I feel like I should feel guilty. 내가 guilty를 이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 그런 건 나를 그렇게 느끼는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guilty는 안 느낀다는 거예요. I revisited 2018 New Yorker piece in which the critic Emma Nussbaum argued against calling the CW series Jane the Virgin a guilty pleasure.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런 걸 얘기해 guilty pleasure 얘기한 다른 거를 찾아봤는데 The CW라는 방송국 TV에서 연재를 했던 게 Jane the Virgin인데 거기서 guilty pleasure라는 단어를 썼던 그 기자 비평가 에밀리 노스밤의 글을 찾아봤다는 거 2018년 뉴요커의 글을 다시 찾아봤는데 and I was struck how much of her analysis of that show 그 쇼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BTS도 잘 적용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A bright pink filibuster exposing the layers in what the world regards as shallow. 그러니까 그 shallow, 천박하다, 낮다, 가볍다, 너무 그 깊은 맛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에 얘기하는 레이어즈를 그런 어떤 층위를 그런 그 이런 시기를 보여주는 그 아주 핑크색의 그런 그 필리버스터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 의사진행 방해라고 그러죠.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바로 맵 오브 더 소울을 묘사할 수 있는 거고 페르소나 그 앨범 그치 뭐그 용기한 사이콜로지 도 컨티뉴 BTS exploration of identity. 그러니까 BTS가 그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아 정체성을 그 탐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융의 정신분석학자 융의 사이콜로지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deeply heartfelt production, 마음을 올리는 그런 프로덕션, 연출, 그런 sophisticated about the truly interested in all the varieties of love. 그러니까 모든 그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복잡하게 sophisticated 현학적으로 그리고 진짜로 그 관심을 가지는 그런 그런 것 같은 그런 영화 상산물이죠. 그렇게 가슴을 깊게 울리는 생산물인데 from familiar to cannot. 그러니까 familiar 가족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사랑이기도 한 그런 것들 그렇게 말을 한 거가 말하자면 love yourself theology BTS의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3부작의 그 야심차 3부작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스밤이 제인 더 버진, 처녀 제인에 대해서 The A Smart Show, The Parents
and teenagers can watch together. 그러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아주 영리하게 부모와 아이들이 티네이저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한 아주 영리한 거라는 거야. 사람들에게 비판을 넘어가서서 which in a better world might be a recommendation for larger audience. 더 좋은 세상이라면 더 많은 청중에게 추천해야 할 만한 건데 제인 더 버진한테 했던 그런 비판, 그걸 넘어선 비판을 넘어서는 그런 현명함 그런 것들이 BTS한테도 있다는 거죠. Indeed, many BTS fans are parents or grandparents. 부모들이고 조부모들인데, but great for her whole family, rarely conjure the much respect. 그러니까 그런 그 전체 가족 전체에게서부터 이렇게 그런 그 리스펙트를 만들어내는 그 드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드문 그런 일이라는 거죠. Some U.S. audiences might also have preconceived notions about the culturally specific formats of telenovela and K-pop. 이 텔레노벨라는 아까 제인 더 버진이죠. 제인 더 버진이라는 시리즈 텔레비전으로 한 그 소설 하고 K-팝에 대해서 이 culturally specific 노션은 없어요. 그러니까 cultural 문화적으로 특수한 어떤 형상 포맷은 아직 없으니까 그게 있었더라면 as a result failed to 그 없었기 때문에 as a result failed to evaluate Jane the Virgin and BTS on their own terms. 그러니까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설명을 못할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거꾸로 말하자면 그런 걸 알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런 cultural specific 포맷이 있었다면 이건 근데 없는 거죠. 지금 새롭게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근대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포맷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인 더 버진을 평가를 제대로 못했던 것처럼 BTS도 평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It takes work to ignore a lifetime worth of social messaging about what kind of pop culture is okay to take seriously.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적인 메시지에 그러니까 평생에 걸친 사회적인 메시지죠. 그거를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말하면 근대 사회, 그죠? 작동이 이상하게 작동되죠? 이게 지금 맞아요. 사회적인 메시지의 팝컬처, 대중문화가 어떤 종류의 대중문화가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좋은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메시지의 그 라이프타임 월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거친 거 그런 걸 무시해야 되는 거죠. 전혀 새로운 거니까 이게 그런 선언이에요. 지금 전혀 새로운 세계, 전혀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는 게 이 BTS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Following their music and learning more about members' personal struggles allowed me. 그러니까 멤버들의 개인적인 어떤 투쟁 같은 거에 좀 더 알려고, 또 음악에 더 알려고 따라가면서 allow me to better cope with the ongoing anxiety disorder.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의 그 불안 증상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세계의 정신, 이것도 굉장히 이거 심오한 말을 이렇게 쉽게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BTS를 일상적인 언어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상이 오고 있는데 사실 일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문화적인 아주 심각한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불안이라는 게 언리얼 디스오더라는 것이 지금 사상을 제대로 못 읽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BTS가 지금 세상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그것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걸 인식하면서 그런 불안 증상까지도 투쟁하고 평생 동안 투쟁해 왔는데 그것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prompted me to take care of my physical health. 육체적인 어떤 건강도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촉진했다는 거죠. There were moments during the first months of after SNL. SNL을 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게 공연 방영된 다음에 when I learned consciously into my BTS friendship,
그래서 내가 BTS한테 이렇게 뭐 광적으로 가지게 된 걸 배운 다음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It was almost as though beneath my excitement. 그러니까 이 뭐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흥분하고 막 좋아하는 이런 그런 거 밑에 공포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hallucination, 이 환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I was sharing with millions of other people would evaporate. 내가 지금 이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이 환상이 사라져버릴 것 같다. evaporate, 증발해버릴 것 같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런데 and then I go back to being an adult. 그래서 내가 뭐가 되냐? 돌아간다는 거죠. 어른으로. Didn't follow boy band as hobby.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는 거죠. 보이밴드를 취미로 따라가지 않고 who rolled her eyes at honest lyrics about loving oneself. 그 다음에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진지한 그런 가사에 대해서 눈을 돌리면서 좋아하는 이런 삶을 벗어날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Obviously that has happened.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가 지금 이게 단순한 음악의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이 오픈됐다. 그것도 이게 어른이죠. 어른 독자가. 그리고 어른 독자뿐만 아니라 아미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눈을 뜨게 한 선구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K-팝의 성취였고 이게 지금 K-컬처의 성취라고 부르짖는데 그럼 뭐가 세계를 눈을 뜨게 하느냐? 그거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K-팝이 계속해서 인류 문화에 공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For now, 지금도 hallucination continues. 그런 환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가장 환각이 아닌 현실인 거죠. Only as time passes, 시간이 지나가면서 it feels less like a dream. 같아 보이지 않고 더 more like a regular life. 그냥 보통 생활 같아 보인다는 거죠. 혁명이 성공했다고 소리예요.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BTS가 혁명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공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했냐면 K컬처가 ED를 따라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I just learned their names. I told myself back in April. 그냥 이름만 알아야 돼 하고 그때 나한테 생각했을 뿐이라는 거죠. 말했을 뿐인데 말이죠. Somehow 어때요? Seven guys names. 남준, 혁진, 윤기, 보석, 지민, 태형, 정국. 이름 제대로 읽었길 바래요. BTS 팬들한테 적이 되고 싶진 않으니까. Were laughing at me. 나한테 미소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건 BTS의 그냥 단순한 음악의 성공이 아니라 혁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이 되게 진지한 언론, 이 아틀랜틱이라는 아주 진지한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의 기자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죠. BTS 혁명은 벌써 2019년에 벌써 완성되고 있었고, 그 BTS 혁명은 BTS 혁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BTS라는 그룹이 갖고 있었던 한국의 문화의 혁명의 시작점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이 지금 점점 입증되고 있고, 그 혁명이 어떤 형태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지 한국의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인류에게 있다고 보여져요.